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IC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합종 연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G 시대를 맞아 콘텐츠 수급 능력이 중요해진 ICT 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터 회사들 역시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K-팝 아이돌을 인공지능이나 또는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손을 잡았는지, 또 얼마나 혁신적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박소영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요즘에 인터넷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간의 어떤 협업 이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엔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게 어떤 음원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협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최근 그 인공지능 기기의 등장으로 그 음원의 콘텐츠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텐데요. 그 인공지능은 스피커 형태로 가정에서 혹은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차 안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잘 이용되는 것이 이 음악 듣기 기능입니다. 그렇다 보니 혁신에 좀 앞장서고 있는 ICT 기업들은 음원 콘텐츠를 수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그 SK텔레콤이 엔터 3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음원 시장에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사실은 그 SK텔레콤은 멜론 운영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을 개발해서 성공을 거뒀었죠. 하지만 2013년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지분을 홍콩 사모펀드에 2,659억 원을 받고 팔면서 음원 사업에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손자회사 지분을 100%를 인수를 할 것이냐, 혹은 전량 매각을 해야 했는데 SK텔레콤이 전량 매각을 하는 후자를 택한 것이죠. 홍콩 사모펀드는 약 3년 뒤인 2016년 1월에 그 카카오의 로엔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무려 1조 2천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음원 사업이 지닌 파급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 그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내놨지만 그 자체 음원 서비스가 없어서 내놓고도 약간 그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KT는 지니, 또 네이버는 네이버 뮤직이 있고, 또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멜론 등 자체 그 음원 서비스로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좀 아쉬웠던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죠. 또 스피커뿐 아니라 또 다양한 인공지능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음성 명령 기반의 음원 콘텐츠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되면서 결국 재도전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M과 JYP 그리고 빅히트 등 엔터테인먼트 3사와 그 음반도 유통을 하고 음원의 그 B2B 유통까지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들 엔터사들은 콘텐츠의 기획이나 제작뿐 아니라 향후 유통 과정에서도 참여하기로 해서 향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들 엔터 3사의 디지털 음원 시장 점유율은 15%입니다. 만약에 CD로 친다면 그 CD 기반의 음원 시장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15%, 50%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음악 저작권 보호나 거래 기록 투명화 등을 위해서 요즘 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더 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통신사와 엔터 업체 간의 협업, 시너지 이 부분을 짚어줬는데
네이버와 관련된 소식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해다 보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 같은 네. 느낌인데 네이버와 YG엔터도 협업을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네이버는 작년부터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 플러스와 음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음원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K-팝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음악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화하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공동 사업을 시작으로 그 YG 플러스는 글로벌 음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 사업본부를 신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결과물로 지난주에 인공지능 기반 음악 플랫폼 바이브가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뮤직도 따로 있고 바이브도 따로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이브가 네이버의 대표 음악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고 또 장기적으로 네이버 뮤직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그 네이버 뮤직은 기존에는 그 CJ E&M 산하 엠넷에서 음원을 수급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 계약 관계가 지난달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YG 플러스와 함께 이제 계약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거고요. 그 바이브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자 개인 취향을 좀 고려를 해서 좋아할 만한 곡을 엄선해서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 감상 패턴을 바탕으로 그 선호 장르, 또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선호 아티스트 등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터링 모델이 있거든요. 그 필터링 모델을 사용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 그룹이 어떤 음악을 소비하는지,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음악 리스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믹싱이라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 BPM이나 키나 뭐 음악의 크기나 높낮이 등을 조합을 해서 좀 음원끼리 어울린다 싶은 음원이 있으면 함께 이어서 마치 한 곡의 음원처럼 들려주는 그런 똑똑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가 이전에 그 엠넷을 통해서 음원 공급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지난달에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소식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엠넷 입장에서는 좀 이것도 손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YG한테 어쨌거나 뺏긴 거잖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업계 추정으로는 그 연간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수익을 CJ E&M 산하 엠넷이 놓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엠넷의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CJ E&M 역시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이죠. 예. 이 엔터사와의 협업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 E&M은 플레디스라는 그 엔터사의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좀 세부적인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레디스에는 뭐 세븐틴이라는 가수도 있고요. 뉴이스트라는 가수도 있고 뭐 프리스틴, 애프터스쿨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세븐틴은 일본이나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일본 앨범에서 그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는데 11일 만에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를 정도로 아주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예. 이 CJ E&M이 플레디스 아이돌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 한류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그 CJ E&M과 CJ 오쇼핑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커머스와 결합된 콘텐츠 시장 확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디스 아이돌이 등장하는 예능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CJ E&M OTT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련 상품까지 연계를 하게 된다면 이 콘텐츠의 성과가 곧 커머스의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CJ E&M 역시 이런 콘텐츠 기반의 판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E&M의 미디어에 우리 상품을 넣겠다. 아니면은 홈쇼핑 방송 포맷으로 그들의 셀러리티가 들어왔던. 우리가 뭘 찾으려면 그 윤식당이나 활기 같이 크게 터진 메가 IP가 있고 디지털 내에서도 저희가 스튜디오 온스타일이나 다이아 그리고 이런 디지털 IP들이 있고 저희 오프라인 IP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고 묶어서 공동 계획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컨텐츠랑 커머스랑 공동 계획을 한다. 예, 이렇게 CJ E&M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카카오 얘기도 잠깐만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 M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워낙 이병헌과 김태린 배우가 또 핫하기 때문에
더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 특히 어떤 소속사와 이런 지분 투자랄지 협력 관계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그 카카오엠은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새 이름이죠. 그 멜론을 내세운 음원 사업에 더해서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상 사업까지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제 그 카카오엠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브랜드 원더케이를 키워왔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모바일 영상 제작소인 크리스피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또 드라마 제작사인 메가몬스터까지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매거진 나일론 코리아를 인수해서 뭐 뷰티나 패션이나 이런 쪽에 쇼클립 그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것이 BH 엔터테인먼트와 JYD 컴퍼니, 그리고 숲 엔터테인먼트 등 3개 배우 매니지먼트사와 또 국내 1위 글로벌 광고 모델 캐스팅 에이전시라고 해요. 레디 엔터테인먼트와의 전략적 지분 투자, 그리고 협업 관계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알다시피 배우 이병헌이나 전도연, 뭐 김태리, 김고은 되게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한류 스타 군단을 든든하게 얻게 된 건데요. 이후 모회사 카카오가 보유한 그 지적 재산권과 또 탄탄한 스타급 작가를 영입하거나 감독을 영입해서 그것을 토대로 제작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다양한 레이블이나 또 나일론 코리아 등 기존 자회사와 결합을 해서요. 그 K 콘텐츠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리스피 스튜디오나 메가몬스터가 소속된 영상 콘텐츠 사업과 음악 콘텐츠 사업은 연내 신규 법인으로 또 설립이 되고 내년 말 기업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앞으로도 뭐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ICT 업체와 또 엔터 업체 간의 이런 협업들 소식 저희들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죠.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